지하철 전차를 타고 출근하다 여대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제압한 남성. 알고 보니 경찰이 임용된 지 올해 4년 차로 현재 국무총리실 경호팀 소속의 경호원이었는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던 남성을 단숨에 검거한 이조인 경장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이었는데요. 지하철 3호선 첫 차,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출발했겠죠. 이 첫 차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거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다 답이 나와버렸어요. 지난달 22일입니다. 새벽 5시 반. 이게 이 3호선, 지하철 3호선 첫 차였다고 합니다. 종로 3가에서 안국으로 가는 구간에서 사람이 없었겠죠. 40대 남성이 갑자기 앉아있던 20대 여성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이 나타나서 이 폭행범을 바로 제압을 하는데 제압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미란다 원칙 딱 하면은 멋있어 보여 일단. 네네. 근데 제압한 것뿐만 아니라 미란다 원칙을 했다는 것은 뭐 경찰입니까? 네, 이 사람의 정체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를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공간의 총리실 공간의 경호팀 소속 이조윤 경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인데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원칙을 알겠죠. 경찰을 하다가 지금은 국무총리실에 지금 파견 가 있는 근접 경호원입니다. 그러니까 파견간 경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출근하던 길에 이제 무차별 폭행범을 검거한 이조인 경장. 그날 아침 지하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조인 경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지하철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4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그 위에 손잡이를 손으로 잡으면서 발로 이 여학생의 얼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벌떡 일어나고 나서 그 여성분이랑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손가락으로 혹시 아는 사람이냐는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울면서 막 전혀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이 이제 또 때리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잡고 나서 바로 내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상대가 넘어지고 상대의 목덜미를 이제 제가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일일이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여성분 괜찮냐고 이제 물어봐서 괜찮다고 일단 해가지고 이제 바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나서 차 문이 열리고 그 피의자를 이제 밖으로 데려와가지고 목으로 누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보통 대단한 사람이네요. 새벽 출근길에 이런 상황 보고 딱 판단한 거 아닙니까? 바로 제압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상태인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니 그 전철에 이거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지해서 힘을 주면서 발로 앉아 있는 여성의 얼굴을 찬 거죠. 뭐 바로 그렇게 하니까 건너에 있던 저 이경장 입장에서는 아니 뭐 서로 아는 사이라서 뭐 감정이 있어가지고 저러나 하고 저 사람 아느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사인을 보내니까 저 여성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마구잡이 공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가서 체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유도했네요. 말하는 거 보니까 맺혔다, 빗당겨치기 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무릎으로 목을 딱 누르고 있었다. 아마 꽤 아프게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사람 그 시원하게 꾹 누르고 있으면 좋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다가 아마 신고해서 인계한 것 같은데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게 맞습니다. 이조인 경장 사진 나가는데 뭐 늠름하니 참 멋있네요.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말이야 정말 경찰의 그 자세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20대 여성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침 새벽 차면 거기 누구도 없을 거고 이 남성이 갑자기 이렇게 찬다고 하면은 그냥 봉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폭행으로 인해서 뭐 아픈 거 이런 것보다 사실 놀란 게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무차별 당한 거고 사실 그리고 이 첫 차를 타고 20대 여성이 왜 가고 있었냐?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대학생이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자들 생각나가지고 아찔하기도 한데요. 잠시 눈을 감고 조는 사이에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라우마는 좀 상당할 것 같아요. 당분간 악몽에 시달릴 확률 좀 있어 보이고 다만 나중에 이 범인을 체포해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성이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내가 쳐다보니까 자기 얼굴을 뭐 지갑 같은 걸로 가리고 이래서 기분 나빠서 폭행했다.
물론 이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만 여성의 얘기를 들어보니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폭행범의 얘기는 어쩌면 변명이든 혹은 아니면 좀 뭐 다른 피해 망상증이 있든 이런 거였었는데 갑자기 맞다 보니까 전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걱정이 예. 되는데 범인 모습보다는 멋지게 나타나서 구해준 이조윤 경장 모습 오히려 좀 꿈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근데 이 폭행범이 왜 이 새벽에 그 지하철 안에서 이런 폭행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뭐 기분 나쁘게 쳐다봤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왜 폭행했는지를 사실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2005년부터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가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짐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있는데요. 이 경장이 제 앞에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나는 조현병 환자다 라고 계속해서 외쳤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조현병 환자라면 그런 부분도 이런 범행의 요소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짐작할 수 있겠죠. 이조윤 경장 이번에 이제 시민을 도왔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위급한 상황에 이제 시민을 도왔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수역에서 금호역을 가는 방향이었는데 금호역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한번 창문을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가 점점점 커지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냥 수동으로 문을 따는데 방송에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현장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위험하다 싶어서 문을 다 따고서 사람들한테 대피하라고 하고 저도 같이 도망가는데 그 다음 칸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문을 다 좀 땄거든요. 또 당시에도 뭐 지하철역에 있는데 뭔가 이상했다는 거 연기도 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하철 안내 방송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현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장 판단했을 때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지하철과 지금 인연이 깊어요. 적어도 또 3호선이에요. 이번에도 3호선이었는데 2017년 11월 9일입니다. 오후 1시가 넘은 시간에 저게 어떻게 됐던 거냐 고장이 있었어요. 지하철이 금호역 내로 들어오는데 스파크가 튑니다. 그러니까 전기 불꽃이 튀고 연기가 자욱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재로 느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있던 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수동으로 문 개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침착해야 할 수 있는데 개방해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또 혼자 대피하려 하다 보니까 다른 칸도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개방해서 350여 명의 시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지하철 3호선의 영웅이네요. 그러네요. 2017년에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그 여학생을 이제 구하는 일을 했는데 올해로 경찰 이제 4년 차인데요. 참 경찰로서 훌륭하게 자기의 몫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조윤 경장.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또 앞으로 각오는 무엇인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여기는 국무총리 경호팀은 총리님의 이제 수행 경호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사람만 모신다 생각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모시는 게 우리 국민 전체를 잘 지키는 거라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 입직하면서 항상 목표로 이제 했던 것이 경찰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좋고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참 잘 풀어내서 설명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경찰로서의 또 자부심도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노력하고 저런 건전한 생각을 가진 경찰관들이 절대다수인데 버닝썬 경찰들이 다 해먹고 있죠. 경찰관 그 전체 다 욕먹게 만들고 절대다수의 이 전국에서 밤잠 안 자고 일하는 경찰관들 사기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리 한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민 전체를 어떻게 보면 모신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조윤 경장 얘기 보면 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자기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 어떤 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나타냈는데 사진처럼 앞으로 신뢰를 주는 경찰이 되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큰 일들을 많이 해왔고요. 4년 차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